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오르면서 204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거의 2%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63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또 지난주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은 스몰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증권사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화해 모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심은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신중론도 물론 나옵니다. 일단 지나친 낙관 심리는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 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이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실적이 좋아질 기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신세계인데요. 뭐 신세계 모르는 분들 안 계시죠? 동사의 3분기 매출액 예상 매출액이 1.6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7% 성장이고요. 영업이익은 864억 원 예상으로 23%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참고를 했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금통위가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인데요. 0.25% 인하를 한다면 이제 1.25%로 기준금리가 내려가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계속해서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들어서 이제 이번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인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금 최근에 뭐 추경 그리고 내년에 슈퍼 확장 예산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 51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와 재정 정책이 모두 풀리는 양적 완화의 완연한 양적 완화의 시기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보이고 뭐 거기에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 중에서 이 백화점과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 역시 거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이고요. 특히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홍콩 사태가 지속이 되면서 중국인들이 이제 홍콩으로 가는 여행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지난 8월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못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1월에 있을 이 대만의 대선과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홍콩과 대만의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와 일본, 태국 같은 나라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신세계 역시 이 면세점 관련된 수혜도 역시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백화점에서 최근에 이제 해외 명품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0에서 25%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최근에 뭐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런 좀 상류층에서 해외 명품 소비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역시 신세계의 매수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방위적인 통화, 재정 완화 정책 거기에 최근에 부동산 가격 인상에 따른 상류층의 이 명품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해외 여러 가지 여건상 중국인 관광객들이 앞으로 굉장히 증가할 가능성 이 부분을 백화점과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수혜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2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세계에 대해서 오늘도 삼성증권에서도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33만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설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신일섭 소장의 수요일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아프리카 TV 올라와 있습니다. 9월 19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6.5% 이상, 그리고 4위에는 인터로조 올라와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8월 23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10% 이상 가져가고 있고, 3위는 파세코 올라와 있습니다. 9월 2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약 3주 정도 됐는데 수익률 10%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는 에코마케팅 올라와 있습니다. 9월 9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14% 이상, 그리고 1위에는 다나와 올라와 있는데요. 8월 2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8% 이상 가져갑니다. 네, 차낙설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는 코나아이 올라와 있는데요. 9월 16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9.8% 이상 가져가고 있고, 최낙철 팀장의 종목에도 인터로조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9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14%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2위는 JTC 올라와 있습니다. 9월 2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약 3주 만에 수익률 1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9월 9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수익률 23% 이상 가져갑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차동환 차장의 셀트론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2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7위에는 최낙철 팀장의 캠트로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23%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에는 이창원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는데요. 목표가 터치가 됐습니다. 5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5위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와 있습니다. 28.88%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TBC 올라와 있습니다. 32% 가깝게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이창호 본부장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35%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는 차동환 차장의 컬러레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39%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이창호 본부장의 원풍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8월 7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5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됐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소장님께서 다나와를 8월 26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이만한 종목이 없죠. 다나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 다른 외부 사이트가 다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무리수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예를 들어 다나와가 지금 물건이 다 나온다의 다나와로 지금 변모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다나와는 왜 다나와냐면 비교 검색으로 다나와였어요. 그 용산 전자상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IT 그 부품을 주로 팔다가 이제 정말 다 나오는 기업으로 됐는데, 처음에 비교 검색 서비스로 히트를 친 거예요. 근데 그 비교 검색을 하면 이제 높은 가격별로 낮은 가격별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당 쇼핑몰을 그 비교 검색을 통해서 넘어가는 건 괜찮은데, 아예 그거를 박아버리는 거는 처음에는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모든 사이트가 다 있거든요. 웬만큼 아는 정말 매니아적인 쇼핑몰 말고 대중적인 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뭐 하나를 꼽아보죠. 11번가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11번가로 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리면 다나와는 안 써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개방형 검색이란 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방형 그 검색 그 컨셉을 고수를 해서 지금 이게 지금 그냥 유행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바쁘거든요. 그리고 빨리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한 페이지에 다 있어야 돼요. 한 페이지에 다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걸 내주면서 더 큰 그림을 그려서 취한 거죠. 지금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다나와를 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떠 있는 거 보면요. 뭐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물을 모래 지금 들어간 링크인데 다나와를 통해서 들어가면 지금 오늘 8% 추가 할인을 주는 링크가 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링크를 거쳐서 가면 8%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클릭을 하게 되죠. 이 사이트를. 그렇기 때문에 이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검색어를 처음에 조금 무리수를 둔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판을 더 끼워버려서 다나와를 통해서 가서 그 쇼핑몰도 좋은 거고 다나와도 지금 거기 사이에서 이득을 취해서 좋은 거고 지금 이제 점점 이제 캐파가 커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나와는 앞으로 더 발전한다. 뭐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뭐 완전히 조립 컴퓨터 쪽으로 몰려 있었던 그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금 가치를 시장에서 알아서 지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당성을 부여받고 지금 올라가는 거라 지금 뭐 본격적인 그 상승은 이번 연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해에 78.68% 고가상으로 상승했다가 종가가 12.50으로 끝났는데 그 딱 종가가 2011년 최고가였거든요. 그렇죠? 돌파를 못했어요. 이번 연도에 완전히 물론 2개월 남아서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확률이 좀 적은 것 같고 저번 연도에 한번 뚫어놨던 거를 하지만 종가로 그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을 이번 연도에 확실히 지금 그 매물대를 소화해버린 거기 때문에 그 원년이에요. 그래서 다나와는 이제는 그 뭐 비교검색 다나와라고 저기 뭐 타이틀이 써 있던데 수익 다나와로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철 팀장님께서 9월 23일에 JTC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약 3주 만에 수익률 16% 가깝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는 일본에서 사후 면세점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동사의 주가 상승은 중국인 관광객이 일본에 방문을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에서 소비세를 인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원인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2달 연속 월 100만 명이 넘었고 또한 일본 정부에서 소비세 인상률을 8%에서 10%로 증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세점 업체에서는 할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세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 추호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8,700원대가 저항선 부근인데 이 8,700원 선을 돌파한다고 하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전 고점이었던 1,100원까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1% 가깝게 그리고 코스닥은 1% 넘는 상승세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시장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넷마블이 웅진코웨이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예상 차율가 보면은 웅진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혜서 소장님께서는 관련돼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넷마블이 진짜 희한하네요. 지금 뭐 댓글 보니까 반반 갈리고 있던데 게임 회사가 저거 왜 하냐고 정수기 게임 출시할 거냐고 그런 사람도 있고 구독 경제로 분명히 시너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넷마블이 바보가 아닌데 근데 원래 SK 네트워크스가 유력했거든요. 아주 렌터카도 인수했었고 SK 렌탈이 2위잖아요. 그럼 코웨이를 먹으면 완전 단독 1위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SK 네트워크스 직영 주유소를 정리한다는 소식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넷마블이 나타나면서 사모펀드를 제치고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넷마블이 전혀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거를. 그럼 이제 코웨이 영업사원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정수기를 설치하면서 정수기 기사가 이번에 넷마블의 새로운 게임이 나왔으니까 앱에 깔아보세요. 앱에 깔면은 그 정수기 한 달치 뭐 요금을 면제해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케팅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웅진 코웨이는 일단 빨리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코웨이 영업사원이 일을 못한대요. 지금 댓글에 많이 보이시죠? 영업사원이 자기가 어디 소속인지 몰라서 일을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웅진 코웨이에는 어떻게 그 인수가 끝나는 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코웨이 주가가 기대가 됩니다.
네, 10월 14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은 스몰디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했는데요. 오늘 이와 함께 우리 시장도 힘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우리 시장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전에 드렸듯이 넷마블이 웅진코웨이의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증권사에서는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증시 금요일에 마감된 이후에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기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될지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반도체 종목들 오늘 잘 갑니다. 삼성전자 2% 가깝게 급등, 5만 원대 회복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2.5% 이상 급등합니다. 8만 2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이 투톱 종목이 우리 시장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좀 빠지죠. 1% 이상 하락하면서 12만 4천 원대, 그리고 네이버는 0.3%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5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셀트는 여전히 6위권 지켜내고 있고요. 1% 가깝게 상승합니다. 18만 3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현대모비스 강보합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잘 갑니다. 일단 바이오 종목들 오늘 좀 대체로 긍정적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오늘 1% 이상 상승세 32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LG화학 9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0.8%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30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0.6% 상승세 128만 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좀 강한데요. 1% 이상 상승하면서 207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638포인트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바이오 종목들 잘 갑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신라젠이 11% 이상 급등하면서 바이오 종목들 투심이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인데요. 셀트리온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 상승, 거의 2% 가깝게 급등하면서 코스닥 시장 이끌고 있습니다. 54,8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HLB는 11만 원대, 그리고 CJENM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6만 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MW 지난주 계속 급등세 나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계속 급등세 나왔는데 오늘 강보합권 7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20만 원 선 깨졌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9만 9,800원에 거래 출발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6위부터 10위까지 헬릭스미스도 3% 이상 급등을 합니다. 10만 2,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회복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메디톡스도 1% 이상의 강세를 보입니다. 36만 4,600원대. 휴젤도 마찬가지로 현재 0.68% 상승하면서 37만 원대까지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1% 가깝게 상승 6만 5,600원대. 그리고 10위권에는 SK 머트리얼즈 현재 1% 이상의 강세 나타내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서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인터넷입니다. 줌인터넷은 아까 다나와랑 비슷하게 아예 개방형 검색 엔진, 거기 들어가 보면은 네이버 다음도 다 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후발주자로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다나와도 그러고. 왜냐면 유명 쇼핑 사이트가 있을 거고, 그렇죠? 다나와보다 더 유명 쇼핑 사이트. 그리고 줌 인터넷은 당연히 포털은 너무 압도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버 다음을 쓰죠. 네이버 다음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네이버 쓰죠.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줌 인터넷이라는 후발 검색 포털은 아무리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깔거나 알력을 깔 때 강제로 그냥 나이 드신 분이나 혹은 젊은 사람들이라도 그냥 그런 거 귀찮아가지고 체크 박스 해제 안 하신 분들 그냥 줌인터넷 깔려가지고 어느 날 나 해킹 당했나? 왜 내 사이트가 초록창에서 줌인터넷으로 바뀌었지? 뭐야, 뭘 준다는 거야? 돈을 준다는 거야? 수익을 줘야지. 이러고 있는데 그걸 한번 했는데 그냥 강제로 깔려가지고 했는데 편한 거예요. 그냥 다 있으니까 거기. 그래서 이제 그게 성공을 거둔 거예요. 줌인터넷이 이제 코넥스에서
스펙이라는 걸 통해서 합병을 해가지고 스펙은 껍데기가 버려지고 이제 이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연역을 보면은 줌닷컴 검색 점유율 1% 돌파가 2013년에 이루어지고 그때 네이트가 추월되고요. 네이트는 지금 아예 사라졌어요. 지금 거의 네이버 빼고 망했어요, 다. 솔직히. 줌닷컴 검색 점유율 1.5% 돌파. 2014년. 그때 스윙 브라우저로 엄청 프로모션했죠. 줌닷컴 국내 검색 점유율 3위 등급. 구글 추월. 국내. 이거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인터넷 트렌드라는 그 사이트 있거든요. 근데 이거 뭐 다른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모르는데 뭐 거의 비슷하겠죠. 네이버가 60.8, 9월 14일부터 10월 12일 한 달치로 설정한 거예요, 지금. 네이버 60.82, 구글 29.98, 다음 6.71, 줌 1.67이에요. 구글 외국 거 빼고 국내 3위. 네이트는 아예 없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줌이 1.5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1.67까지 나와요. 지금 이 사이트가. 그래서 지금 이 그 줌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아까 그 IR 자료에 있죠. 줌닷컴 검색 점유율 2017년에 2% 돌파. 뭐 이거는 아까 그 인터트렌드가 모든 것을 그 대변하는 공식 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뭐 참조를 하셔야겠다. 그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서비스 검색 줌, 뉴스 줌, TV 줌, 쇼핑 줌, 허브 줌. 그리고 자동차 줌, 여행 줌, 코인 줌. 코인도 준대. 코인 주는 게 아니겠죠. 네, 저희는 수익 줌을 만들어야죠. 가상화폐 이슈 공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금융줌, 펫줌 서비스 예정. 자, 이제 그 줌 포털 사이트에 그 성공을 바탕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죠. 네이버랑 똑같아요. 검색 광고니 뭐니 디스플레이 뭐 그런 광고로 먹는 거예요, 수익. 근데 지금 보면 이 밑바닥에 있다가 폭등했잖아요. 이게 스펙은 2,000원. 그러니까 줌 인터넷은 코넥스에 있었고요. 코스닥 하브리그 아닌데 그냥 실제적으로 하브리그인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알아두셔야 돼요. 하브리그로 한 건 아니지만 하브리그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코스닥으로 가고 코스닥도 하브리그잖아요. 코스피로 가고. 근데 코넥스에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줌 인터넷의 차트가 아니었던 거죠. 이거는 미래에셋 스펙이었어요. 미래에셋 스펙이었기 때문에 2,000원대에 있어요. 합병이 안 되면 2,000원대예요. 근데 합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11,500원까지 한 거예요. 5배를. 그 다음에 지금 3개월 쳐서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근데 이제 줌 인터넷은 처음에 합병한 다음에 그때 폭발적으로 상승했을 때 그때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식혀야 되는데 식었어요. 근데 그게 식을 때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회사도 있어요. 한번 그냥 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작전해서 먹은 건데 지금 이거는 지금 내려가는 폭이 약해서 다시 11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어서 그런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5,500원, 목표가 8,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자, 파세코 뭐 여러 번 갖고 왔는데 여름철에 뭐 창문형 에어컨 대박 났다고 제가 1인 가구 얘기 드리고 무슨 설치 기사가 오는 게 불편하고 뭐 창문형 에어컨은 뭐 실어기도 필요 없고 그리고 그 뭐 방범의 위험도 있는데 뭐 그래서 1인 가구 여성분들이 많이 했다. 창문형 에어컨 히트 쳤다. 파세코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 얘네 냉방기기의 대명사네 이렇게 인식했잖아요. 하도 여름에 떠들었고 여름에 뜨거웠으니까. 그쵸? 근데 파세코는 원래 뭐냐면 난로의 강자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 파추오 씨가 이제 뭐 지금 그 아까 슈돌 시청률 보니까 17.4까지 나오고 거의 20% 가까이 나오는데 옛날에 뭐 그 삼둥이나 그 누구죠? 추성훈 딸 추블리 나올 때 그때 이후에 이제 다 망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지금 멱살 잡고 캐리하는 게 지금 뭐 파추오랑 건나블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5월 달에 캠핑 갔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캠핑 가서 거기는 스텝 20-30명이 도와준다. 그 했잖아요. 그 나은이가 아빠 텐트가 이상해. 텐트가 이상한 게 아니라 파추오 씨가 못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스텝 20명에서 쳐주거든요. 근데 우린 스텝이 없다. 대부분의 아빠는. 왜 아이들한테 스텝 없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왜요? 왜 스텝이 없어? 아빠는 그러겠죠. 누가 이해해줘요? 그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추운 거라도 달래줘야 되니까 파세코 난로 사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파세코 캠핑 난로 사용법 올리시는 유튜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참조하시면 할 수가 있어요. 이 1974년부터 난방용품을 생산한 신우직물 공업사로 출발했어요. 출발점이 난로예요. 왜 창문형 에어컨까지 왔냐? 난로는 겨울철에만 팔리니까 이게 타격이 큰 거예요. 여름철, 봄, 여름 돼버리면 안 팔려버리는 거거든요, 난로가. 그래서 다변화하다 보니 창문형 에어컨까지 만들게 되는데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999년에 지금의 사명으로 변경되었고 김치냉장고, 주방가전, 세탁기, 공기청정기, 선풍기 다 팔아요, 이제.
그래서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 지사 그 아래에 있죠. 그래서 지금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일단 난로 수출 누적 물량이 1,850만 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미국 처음에 뚫은 건 미국은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맨날 뭐 미국에 사는 뭐 그 여성들의 뭐 옛날에 나왔죠. 옛날에 사신 뭐 서정희 씨나 나오는 거 보면 집이 넓잖아요. 그 넓으면 이제 그걸 커버를 치려면 난방비가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난로가 필요해요. 그걸 뚫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수출 계약금 700만 달러를 받았고, 그리고 두 번째 뚫은 건 중동. 이거는 그거예요. 남극에 가서 냉장고를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영업사원 보고 그랬대요. 남극에 가서 냉장고 팔아봐. 남극이라고 생각하고 냉장고 팔아봐. 너가 남극 북부에서 냉장고 팔면 너의 영업력을 인정해줄게. 이거는 파세콘의 영업력을 인정받았어요. 중동에서 그렇게 덥고 맨날 그 카타르에서 지금 월드컵 열린다고 미친 짓 아니냐고 11월 달에 열리는 것도 지금 선수를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난로를 갖다가 팔았어요. 이건 어떻게 팔았냐면 일교차가 커서 새벽에 춥대요. 그러니까 새벽에 30도 밑으로만 떨어져 추위를 느끼는 거야. 왜냐면 낮에는 40도를 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난방 수요가 필요해서 2000년에 들어 중동시장 주름 잡았던 일본산 난로 제치고 현지 시장 1위를 차지하고 현재까지 1위예요. 그리고 파세코가 또 알려진 거는 지금은 트럼프가 관심이 없죠. 뭐 시리아도 그렇고. 근데 이제 후세인을 그 미국에서 처단할 때 이제 찾아갔어요. 그 얼마나 이제 그냥 제 생각인데 쫓아오는 미국이든 자기를 죽이려는 자국민이든 그 공포보다 제 생각에는 새벽에 찾아오는 일교차 기온이 더 추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CNN 그 카메라가 찾아갔는데 거기에 파세코 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세인이 파세코 난로를 껴안고 버텼는지 그냥 우연히 거기 파세코 난로가 버려져 있는데 거기 숨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CNN에 알려줘서 공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파세코는 원래 난로 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스텝이 없으시면 캠핑용 난로를 구입해서 가야 된다. 안 그러고 그걸 재현하려고 건나블리 하루를 재현해보고 갔다가는 정말 앞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요가 지금 불고 있기 때문에 2개월 동안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에 창문형 에어컨으로 대박나서 급상승했잖아요. 근데 진짜 주업은 난로, 이제 캠핑용 난로. 여기서 지금 시작된다. 캠핑용 난로 얘기를 주로 했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집도 약간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너무 넓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 스탠드형 에어컨을 사고 벽걸이형 에어컨을 세트로 껴서 팔아요? 거기서 쇼호스트들이 설명하는 키 포인트를 보세요. 뭐를 설명하고 있나? 여러분들 방방마다 지금 더우시잖아요. 스탠드형 에어컨이 다 가나요? 못 가죠. 그럼 벽걸이형 에어컨 애들 방에 설치해 주세요. 물론 쇼호스트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난로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그 난방을 계속 떼우려면 힘들어요. 물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불 요도 나오고 모두 전기가 많이 나와서 그걸 난로 옛날보다 수요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거에 변형해서 더 트렌드 있게 변형해서 나왔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맞게 나온 난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세코 난로를 구입하시고 캠핑용 난로든 가정용 난로든 구입을 하시고 파세코도 같이 사셔서 함께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8,5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최낙철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액트로입니다. 동사는 2012년에 설립된 모바일용 액추에이터, 자동차 설비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스마트폰의 후면 카메라의 핵심 부품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고사양용 카메라 모듈이 탑재되는 고사양 스마트폰에 채용되고 있습니다.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겨냥한 당사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프링 타입의 보급형, OIS 등을 개발하여 향후 규모의 경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추천드리는 포인트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는 액추에이터 전문업체로 고사양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인 OIS, IRIS, AF 액추에이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멀티 카메라들의 채택률이 많아지면서 액추에이터 공급 물량도 늘어나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신규 제품인 IRIS 액추에이터 매출액이 발생하면서 전체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2019년은 지난해 IRIS 신규 매출 발생으로 베이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트 10향 매출액이 영향에 따라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폴 DD 카메라 성능 향상에 따른 수혜 예상 측면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멀티 카메라 채용 확대와 함께 폴 DD 카메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폴 DD-줌은 장반경 구조로 프리즘을 통해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카메라 두께가 증가 없이 고배율을 구현 가능합니다. 기존 2배 줌에서 획기적인 증가한 사양으로서 2020년 카메라 모듈 산업에서 핫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동사는 이미 폴디드 줌을 위해 액추에이터를 개발 완료하였고 레퍼런스를 이미 쌓고 있는 만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 자동화로 고수익성 확보, 베트남식 공장 증설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동사는 설립 초기부터 공장 자동화 구축에 집중했으며 생산 장비를 자체 제작하면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계 유일 제조 공정 내 자체 개발 자동화 설비를 적용해서 높은 생산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산업 추진을 위해 베트남 2공장도 2019년 말 완공 및 2020년 가동 예정인 만큼 추가적인 생산 인프라를 확보한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확보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2,700원, 손절가는 9,400원입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이수 엣지스입니다. 동사는 2001년에 설립된 동사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수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동사는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인 클로티넵, 유전자 희귀 질환인 고셔병과 파브리병을 치료하기 위한 효소 치료제로서 에브서틴과 파비가를 판매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개발 산업의 세계 희귀 의약품인 국내 도입과 판매 산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부터는 웰스병 치료제인 트리엔탑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린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IS-104 경쟁력보다 우수한 임상 결과를 발표한 측면입니다. IS-104는 ERB3 타겟의 표적 항암제로 9월 유럽 아마케에서 임상 1상을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1mg/kg당 1mg에서 20mg까지 고용량 투여에도 15명에서 약물과 걸려있는 그레이드 3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 환자는 0명으로 우수한 안정성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미국 임상 종양학회에서는 셀리스사의 경쟁 파이프라인 CDS-3479의 임상 이상 결과와 비교 시 두경부암 환자에서는 CDS-3479는 DSR을 53.3%를 기록하였으나 IS-104는 DSR을 85.7%로 우월했습니다. CDS-3479가 얼비독스 병력요법 임상 결과였음을 고려하면 향후 진행될 IS-104 플러스는 얼비독스 병력 임상에서 더욱더 뛰어난 약효가 기대되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IS-104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지금 주가는 저평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 결과 두경부암에서 가장 뛰어난 약효과를 보였으면서 유방암, 대장암 환자에서도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향후 적응증 확대 가능성 또한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편 바이오 워커 연구를 통해 ERB3는 발현량에 따른 약효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을 발견해서 향후 진행된 임상 2상에서는 환자 스크리닝 단계에서 바이오 마커를 적용을 통한 임상 성공 가능성을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동사의 IS-104 기반으로 이중항체, ADC, 세포치료제 기술 등 적용 범위 확장이 가능하며 지난 7월에는 생명공학연구소 과제 선정을 통한 ERB3의 타겟의 CDRN, NK 개발 연구 개시, 그리고 글로벌 업체와 등과 함께 기술 이전을 통한 파이프라인 가치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바이오 종목들이 주가가 좋지 않았으나 최근에 HLB의 임상 3상 성공과 전체적인 바이오 주가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사는 섹터에 비해서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12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예상이 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9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일단 티슈진에 대해서 개선 기간이 부여가 되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는데요. 29,25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신일수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바이오가 완전히 지금 대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승리 환호를 부를 만합니다. 지금 서울경제 이슈 플러스에서도 나오셨잖아요. 진양건 회장님. 지금 그 조회수 2만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분이 출연하신 게 다른 M사나 H사 이런데 지금 H사랑 2천 차이밖에 안 나요. 경제방송에서 1위 하는 데랑. 지금 단독 인터뷰나 단독 전화 연결 한 곳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데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경제가 영향이 있다. 이거예요. 나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분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나. 솔직히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거의 울먹이는 그런 약간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래, 좀 아쉽다, 안타깝다, 열심히 했는데, 하지만 저게 공매도를 이기고 저거를 결과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전부 다 맞아떨어졌어요. 지금 뉴스 나온 걸 봐서는 지금 오늘은 더 오르는데, HLB가 이거 직전에 10만 원대 가는 즈음에 뉴스가 나왔는데, 공매도한테 지금 4천억 손실을 입혀놨어요. 지금 이게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처음에 밑바닥에 있을 때 2만 원대 있을 때 개인이 60만 줄 가져가고 외국인 기관이 60만 줄 갖다 팔았어요. 그걸 보고 다 개인들 보고 바보라고 했겠죠. 또 당하구나 너네. 또 당했다 너.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는데 100만 주 가량을 사요 또 개인이. 너네 진짜 너네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하냐? 그런데 HLB 회장님 계속 여기서 방송에서 계속 출연하셨잖아요. 유튜브 생중계하고. 근데 이거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소통을 열심히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물론 박용만 두산 회장이나 신세계 정윤주 부회장도 열심히 하지만 이게 유튜브 생중계로 전화 연결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되게 적극적이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임상 결과가 좋게 평가되는 종양학회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HLB가 그걸 해주니까 갑자기 용기를 얻은 거예요. 전부 다. 신라젠도 그렇고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도 마침 정말 극적으로 코오롱 티슈진이 시간을 벌었어요 지금. 바로 티슈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지금 올라갔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분위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받아치는 분위기고 개인이 공매도한테 손실을 입히는 이 분위기라 코오롱 생명과학의 상한가도 지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지금 HLB가 이끌어주고 있는 가운데 코오롱 생명과학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핫한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진코웨이가 일단 넷마블 피인수 소식에 웅진이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니까 121선을 상회하면서 오늘 1,76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종목별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 상황인데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철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웅진코웨이가 매각 이슈가 있는데 지금 본업인 회사인 웅진코웨이 주가는 그렇게 크게 상승이 없습니다. 1.47%인데 이게 지분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하거든요.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 웅진 지분 구조가 웅진 시크빅이 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진 시크빅이 훨씬 더 큰 주가 상승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 웅진 같은 경우는 또 웅진 시크빅 같은 경우도 주가 보유 지분이 웅진이 또 보유 지분이 또 더 높습니다. 웅진이 지금 59.5%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웅진 시크빅과 웅진이 더 주가 상승이 많이 나오는 거는 웅진코웨이의 지분을 좀 더 많이 비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각 이슈가 있었던 건 웅진코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웅진코웨이보다는 웅진 시크빅, 웅진그룹이 더 주가 상승이 더 많이 나오는 거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제 신산업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매입을 하려면 아무래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무 구조에서는 좀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좀 약세되는 형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그리고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 최낙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선능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10월 8일에 예스24를 추천해 주셨는데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 4%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그 예스24를 좀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뭐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장 아무래도 주목하는 투자 포인트는 바로 이제 구독 경제 확산에 따른 실적 개선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디지털 부분이 가장 큰 적자를 좀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북 시장 같은 경우는 전자책 판매를 넘어서 구독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디지털 부분 매출 같은 경우 2015년에 약 100억 원에서 지금 2017년 지금 240억으로 상당히 좀 크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종이책이라든지 전자책 대여를 좀 연계한 회원제를 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경쟁력도 5,500원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이제 구독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서 동사의 어떤 그 성장도 좀 눈에 띄게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작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장 캐릭터를 계속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성장성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좀 상당히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한번 계속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적 개선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상당히 꾸준한 개선된 실적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 4분기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정도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28%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톡 비즈니스가 성장을 이어가면서 좀 전체 실적을 이끈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기반의 광고라든지 선물하기가 좀 포함된 톡 비즈니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한 5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픈 베타 서비스를 좀 시작한 톡보드 같은 경우는 대형 광고주뿐만 아니라 중소형 광고주도 점차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이제 카카오가 시작했던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적자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모빌리티라든지 페이, 글로벌, AI 이런 부분에서 좀 사실 상당히 적자폭이 많았는데요. 사실 적자폭이 좀 최근에 좀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에 700에서 800대의 차량으로 이제 대형 택시 서비스를 좀 시작할 예정이고요. 탄력 요금제를 좀 도입을 하면서 수익 모델을 좀 갖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페이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부터 계좌 송금이 좀 무료에서 월 10회로 전환이 되면서 송금 수수료에 좀 부담이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좀 신규 사업의 좀 성장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사 같은 경우는 3, 4분기뿐만 아니라 4, 4분기에도 양호한 좀 매출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B2C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B2B의 어떤 발현된 매출 성장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톡보드에서 랜딩 페이지, 카카오 싱크, 챗봇, 카카오 페이지로 좀 카카오페이로 이어지는 좀 원스톱 서비스가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도 사실 실적에 상당히 좀 부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초 대비해서 31% 정도 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주가가 이제 한 10만 원 선에서 등락을 좀 반복했다면 최근에 이제 4월 이제 톡보드 공개 이후에 좀 한 13에서 14만 원대로 상당히 좀 등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적 턴어라운드로 함께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를 16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를 12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1% 강세 2069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시작이 고점입니다. 오늘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2074선까지 오르면서 출발했는데 2068선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강세 나타냅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합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폭이 굉장히 큽니다. 5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781억 원가량 매도하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2% 가깝게 급등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비교해서는 좀 상승폭을 내어주는 분위기이지만요. 여전히 강합니다. 1% 이상 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오늘 좀 거래 대금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8만 1,0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반면 현대차와 네이버는 1%대로 하락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연스럽게 현대모비스 빠지고요. 셀트리온이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0.5%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장 초반에는 강세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거래 대금이 좀 몰리는 모습인데 현재는 보합권까지 돌아온 상황이고요. 32만 5천 원대 그리고 LG화학은 0.5% 상승세 나옵니다. 30만 4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미중 무역 협상 이 스몰딜 성사와 함께 오늘 포스코가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3% 가깝게 급등하면서 2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11위권에는 신한지주 그리고 LG 생활건강이 12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79% 상승세 63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오늘 코스닥 시장 640포인트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3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큰 폭으로 사들입니다. 500억 원 넘게 사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5만 4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일단 HLB가 오늘 강세 나타냅니다. 이 표적 항암제죠. 리보세라닙 개발사인 엘리바와의 합병 계약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1% 이상 급등합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13만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CJ ENM 강보합권 그리고 KMW는 약보합권으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7만 1천 원대까지 빠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제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도 0.6% 하락세 19만 9,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장 초반에는 급등하던 헬릭스미스가 현재는 2% 하락 전환이 되면서 7위권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대신에 메디톡스가 다시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휴질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주에 빠졌던 만큼 오늘 오릅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6만 5,8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SK머티리얼즈 2% 가깝게 급등하면서 17만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면요. 오늘 1,190원대에서 이탈되고 1,18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첨당지점 장기원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예, 오늘은 그 자동차 부품 중에 그 대표적인 그 현대위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현대위아를 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의 현대위아가 추세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는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추세의 변화, 그동안 장기간에 하락했던 주가가 이제 서서히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시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2014년 이후로 지속 하락했던 것이 올해를 계기로 해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여기에는 그 기본 바탕이 그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이제 호전되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맞은 거고, 기아, 현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여건, 이런 부분이 하나의 이제 기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멕시코 공장 이런 쪽도 이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국내 어떤 호주에 힘입어서 그리고 기아, 현대에 힘입어서 어떤 지속적인 실적 호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새로 이제 제네시스에서 GV80이라는 그런 사륜 구동차가 나오면서 이 현대위아로서는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확보한 이런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실적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 어떤 기계 부분인데 올해도 한 160억 이상 적자가 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적자가 축소되고 실적이 회복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도 현대위아의 어떤 실적에 기인한 어떤 주가 흐름, 이런 것을 하나 보는 그 잣대가 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사업이 뭐 미중 무역 협정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부담됐었는데 점차적으로 수익이 개선될 거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 어떤 고점 매도 이런 부분 정도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저점을 어떻게 계속해서 높여가느냐, 고점을 높여가느냐, 이런 어떤 계단 상승의
그 여건에 놓여져 있다라면은 지속적으로 한 2, 3년간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큰 흐름 갖고 보시면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박철순의 스트라이크 시간인데요. 박철순 기업 분석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먼저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미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스몰딜 소식에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다 1%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자,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런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대외 변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분 합의에 이른 이슈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양대 증시 모두 상승 마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1%대 올라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지만 0.8%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약 한 30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보류를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400억 달러에서 한 500억 달러까지 늘리는 데 합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지금 스몰 딜일 뿐이지 전반적인 합의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따라서 부분 합의를 이룬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 미중 무역 분쟁이 마무리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증시 상승에 베팅하기에는 아직 좀 위험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격적인 베팅보다는요.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단기 수급이 몰렸던 바이오주의 자금 이동을 고려해서 우량주 위주의 베팅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나왔던 공시들도 살펴볼 텐데요. 자,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있는 만큼 오늘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지금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해줬는데요. 지금 3분기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줬습니다. 자, 3분기 매출액은 1,504억 원 정도 규모라고 밝혔고요. 영업이익은 50억 원대라고 공시를 해줬는데요. 자, 아무래도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는 PBR이 한 0.5배 수준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었지만요.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적자 기조가 유지됐던 기업입니다. 연도별로도 2017년도와 2018년도 모두 다 적자를 기록했었고요. 분기별로 볼 때도 올해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다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 기업이긴 하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높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추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사실 전반적으로 양대 증시 모두 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보다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이시는 지금 차이나 디스카운트라고 카테고리를 정해놨는데요. 자, 차이나 그레이트라든지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정지인 종목이지만 글로벌 SM부터 클러레이까지 또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GRT 같은 종목들은요,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자, 아무래도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요, 대부분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PBR이 1배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였지만 중국 기업에 대한 한국 투자자분들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죠. 왜? 공시도 상당히 불성실하게 했었고요. 주주와의 소통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신뢰감 갖고 베팅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실제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게 차이나 디스카운트였던 중국 기업들 앞으로 이미지가 개선이 되면서
수급도 몰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컬러레이가 한 7%대 상승해주고 있고요. 형성그룹 같은 경우도 5% 가까이, 로스웰도 5%대 강하게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중국 기업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중국 기업 GRT도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원픽 관심주도 바로 설명을 좀 들어볼 텐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은 제너셈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제너셈 같은 경우는 오늘도 10% 넘게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많이 몰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2000년도에 설립됐고요. 반도체 후공정 검사라든지 또는 이송 장비를 설계 및 제조하는 장비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반도체 후공정 장비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강점을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방산업 업황 회복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실적을 확인해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최근 반도체 업황이 불황을 좀 극복하고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너셈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업체인 만큼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게 되면 당연히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고객사의 수주 모멘텀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달이죠. 10월 1일 같은 경우 중국 기업으로부터 48억 원 규모의 EMI 유닛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전년도 매출 대비해서 한 17% 가까운 규모였고요.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SK 하이닉스양 1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한 6.86% 정도 비중이었는데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수주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4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수주가 들어오면서 앞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너셈 하반기 공략을 하기 위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있는데요.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도 실적이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까지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지만 올해 1분기부터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성공하면서 앞으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분기부터 수주 계약이 계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4분기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꾸준한 수주 및 실적 성장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너셈 역시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평가 매력입니다. 자, 실적이 흑자 전환 이후에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지금 사실 주가가 적자였던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급등으로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바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주가가 한 단계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지지선을 확보한 이후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내년까지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기업 분석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